앤 러닝 튜터 담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한국어는 싫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가족? 조금 진부한 이야기이긴 한데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가족인가요 갑자기?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이 일본으로 놀러 왔어요. 저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좀 그립다? 얼마 전에 보긴 했는데 또 가족이 그립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같이 지내시나요? 같이 살고 있나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조금 어린 분들은 당연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는 어쩌다 보니까요 되게 빠르게 독립을 했어요. 홀로 서기 독립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가 기숙사 학교였어요. 그래서 기숙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도 당연히 그리고 뭐 일을 하고 난부터는 뭐 당연히 계속 떨어져서 지냈고 잠깐 제 동생이 이제 공부를 하러 서울에 왔었거든요. 대학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서울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생이 같이 공부를 하는 동안은 저랑 같이 이제 서울에서 좀 지내다가 동생도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자기 일을 또 하게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또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저는 비교적 되게 빠르게 독립을 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해졌다. 익숙해지고 사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좀 편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니까 역시 가족인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국에 피는 물보다 진해. 피가 물보다 진해. 그만큼 가족의 어떤 정은 되게 끈끈해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오랜만에 봐도 되게 가깝고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다시 또 돌아가 버리니까 떨어져서 지내게 되니까 좀 섭섭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모였을 때 가족끼리 많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 일본에서 혼자 지내는 건 어때? 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1년 전, 한 2년 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이 상황이 바뀌게 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곧 내년이죠. 2026년이 곧 다가오는데 2025년에는 제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죠. 한국어 선생님을 한다고 일본에 오게 됐는데 2026년에는 또 비슷하게 제 동생이 또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정해졌어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제 동생도 갑자기 외국에 나간다? 물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동생도 언젠가 외국에 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거죠. 동생은 유럽으로 갑니다. 네.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지금 이거 TMI인데? TMI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너무 과도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을 줄여서 TMI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물어보지 않았지만 말씀드립니다.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이제 남편이 되는 분이 외국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고 동생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동생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같이 유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동생의 계획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같이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쉬다가 이런저런 새로운 계획들을 좀 짜볼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됐다. 또 새로운 삶이구나. 그렇잖아요.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응원한다 라고 얘기해줬죠. 네. 그래서 동생도 유럽에 가는구나. 유럽에 놀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더 있나요? 또 더 있을까요? 네, 더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일본으로 왔고 동생은 내년에 유럽에 가게 될 것 같고 또 있어요. 또 누가 있냐? 저희 어머니, 엄마. 엄마도 왠지 내년에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엄마는 왜? 엄마는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연세가 나이를 높임말로 연세라고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하던 일은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하고 이제 쉬고 계시는데 옛날부터 본인의 좀 꿈이 있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원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교 때 했던 공부가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래서 프랑스어를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어 선생님을 또 했었고 본인 직업으로 프랑스어 선생님을 또 했기 때문에 본인의 로망, 아니 본인의 뭐 꿈이 있으셨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프랑스의 뭐 어학연수라고 하는데 어학연수 말을 배우러 가는 거, 그 외국어, 그죠? 프랑스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가는 거, 어학연수를 프랑스로 가야겠다라는 꿈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번에 해보고 싶다. 더 늙기 전에 이제 프랑스에 한번 뭐 1년 정도, 뭐 몇 개월 아니면은 길게는 1년 정도 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계획을 좀 이제 진짜 해봐야겠다. 실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 응원해. 엄마 너무 좋다. 원래 하고 싶었으니까 당연히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 당연히 가면 좋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배우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학을 배우러 갈지 아니면 또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취미 부자세요. 취미 부자.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취미, 하비. 취미가 부자야, 부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진짜로. 취미 부자야. 무슨 얘기냐면 취미가 많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 이런 건데 취미 부자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림도 되게 오래 그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셨으니까 몇십 년 그리신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가는 게 좀 꿈이었으니까 그림을 배우러 가서 그림도 배우면서 말도 같이 배우는 이런 거. 일석이조. 오늘 뭔가 표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석이조. 이거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라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당연히 그렇고, 한자를 써요. 칸지 아니면 뭐 차이니즈 캐릭터라고 하죠. 한자를 쓰거든요.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 옛날에 뭐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기 전에 옛날에 쓰던 그 한자로 만든 뭐라고 해야 돼? 이디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자 4글자를 만든 한자 4개를 합쳐서 만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네, 일석이조도 사자성어거든요. 일석이조도 사자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너무너무 어려지는데 이거 괜히 얘기했나? 한자예요. 한자인데 하나의 돌을 던져요. 하나의 돌을 던져서 2조 2개의 새를 잡는다 라는 뜻이에요. 돌을 하나 던져서 2개의 새를 잡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의 어떤 행동으로 2가지의 득을 얻는 거예요. 한 가지 뭔가를 했는데 얻는 건 2가지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거, 내가 뭔가 새롭게 갖게 되는 거는 2개예요. 무슨 말이야? 좋은 거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석이조.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지? 엄마 프랑스 가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프랑스에 가서 그림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배우러 가야지, 언어를 배우러 가야지, 어학연수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나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림을 아예 배우러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있겠죠. 그림 배우는 곳. 그림 배우는 곳에 가면 당연히 그림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돌을 하나 던져서 2개를 얻는다. 돌을 하나 던져. 프랑스에 가서 그림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2개를 얻네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그래서 엄마는 갑자기 프랑스 얘기하고 동생은 또 똑같이 유럽이네. 유럽 간다고 하고 저는 뭐 일본에 와 있고 저희 아빠만 좀 불쌍해요. 아빠는 한국을 지켜야죠. 한국에 있는 우리 집을 지켜야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뭐 프랑스로 뭐 나는 일본에서 동생은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참 우리 집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들 어디로 간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집이라서, 이런 가족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뭐 저도 그렇지만 동생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하는 거를 터치하지 않았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거를 하는 거를 결정할 때는 저는 제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물어봤죠. 여쭈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일단 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동생도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항상 동생이 하고 싶은 것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인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것저것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동생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잘 자랐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동생도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가족의 분위기 안에서 자란 게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 가족의 근황을 계획을 2026년의 계획을 다 말씀드리게 됐네요. 네. 뭐 연말이기도 해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요. 2026년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어떤 연말을 또 보내고 계실지,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공간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족들과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까 봐요. 네,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네, 좀 이르지만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는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